사장님들 아직도 로하스만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정은준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로하스에 대한 설명과 광고주님이 단순 로하스 값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진행을 하시거나 생각 중이신 분이시라면 무조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우선 로하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로하스는 Return on Advertising Spend의 약자로서 풀이하면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이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하스의 계산법은 광고비 분의 광고 매출 곱하기 100%로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면서 들어간 총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그 광고로 인한 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로하스는 500%가 되겠죠. 광고주님들 온라인 광고에 대해 알아보시면 광고 대행사 마케터분들이 뷰티 업종 로하스 120%에서 480%로 성과 달성, 로하스 4배 증가 이런 같은 마케터의 레퍼런스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로하스가 기존 대비 4배나 증가했으면 마케터가 일을 잘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마케터가 잘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광고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유지됐을 수도 있고 예산은 그대로지만 또 매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은 늘고 매출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해서 로하스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케터는 본인의 일인 온라인 광고 집행 금액 대비 매출액이 높아졌으므로 광고 진행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님은 과연 로하스 값에만 집중하시고 마케터의 과거 로하스 증가한 값만 보고 우리도 이 마케터한테 온라인 광고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로하스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한 업종은 뷰티, 화장품 업종이며 한 분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두 분 다 커머스 업종이시죠? 뷰티 업종은 보통 마진율이 높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생산비 등 모든 금액을 통틀어서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 마진율이 4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업종은 도매로서 부품들을 가져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시장가가 정해져 있어 마진율이 높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많이 남는다고 해서 2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회사 모두 광고비를 100만 원씩 사용하였고 광고 매출이 총 둘 다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모두 로하스가 300%가 나왔네요. 로하스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모두 광고로 인한 이익을 봤을까요? 뷰티 업체는 광고비를 제외한 마진율이 40%이기 때문에 120만 원의 광고이익이 있었고 광고비를 100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광고 순이익은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순이익이 120만 원, 광고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마진은 20만 원이 남았죠. 컴퓨터 업종은 20%로 60만 원의 광고이익이 있었지만 광고비로 1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광고 순이익은 100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인 마진이 마이너스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하스를 더 높이거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겠죠. 계산을 하면 두 업종의 손익분기는 뷰티 업종은 250%가 됩니다. 컴퓨터 업종은 로하스가 500%가 넣어야지 손익분기를 간신히 넘는 겁니다. 뷰티 회사는 250%만 돼도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온라인 마케터들은 로하스 수치가 성과지표가 되겠지만 경영자 입장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종과 상품마다 마진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님들이 로하스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하스 말고 또 어떤 다른 수치도 봐야 할까요? 바로 ROI입니다. ROI란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로 총 투자 금액 대비 전체 이익률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투자금 분의 순수익 곱하기 100%로 광고비뿐만이 아닌 제품 혹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투자금 대비 전체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로하스는 광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ROI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생산 원가, 인건비, 세금, 광고 집행 예산 등등등 모든 투자금을 전체 매출값에 나눠서 전반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광고주님은 로하스 값만으로는 이익을 이끌어냈다고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OI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마케터가 광고주님의 마진율과 순이익을 계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로하스가 몇 %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이 개념을 ROI나 마진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는 그 업종과
상품의 배경 지식과 분석을 통해 광고주님이 원하는 로아스 값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광고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목표 값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KPI란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로 핵심 성과지표라고 부르며 쉽게 말해서 조직이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KPI를 통해서 마케터와 광고주님이 현재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가가 목표라면 월별 매출액, 신규 고객 수, 평균 구매 단가 금액 등을 KPI로 설정해서 목표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KPI를 설정하면 성과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즉각적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파악해서 빠르게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KPI를 통해 성과를 시각화하면 문제점 파악이 빠르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주님들마다 온라인 광고 진행에 있어서 목표하는 값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목표라서 단순 로아스 값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메인 KPI인 곳도 있을 테고, 단순 높은 매출액이 목표여서 마케터에게 로아스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광고님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광고주님들은 단순 로아스 값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온라인 광고 목표가 무엇인지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광고 성과 목표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케터에게 광고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로아스 값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KPI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와 충분히 공통적인 목표값을 찾으신 후에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더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 성과 목표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로아스뿐만이 아니라 ROI와 KP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마케터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아스와 더불어 ROI와 KPI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광고주님들은 광고 대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꼭 경영자 입장에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마케터와 광고 진행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국 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 정원준 마케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AMPM 글로벌 마케터 사이트나 제 내선 번호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준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